저는 사실은 독재도 문제지만 또 한 축이 독재와 이게 독재 아닐 때 아니 뭐 지역에서도 독재라고 볼 수는 있죠. 부패. 예, 부패. 예, 독재와 부패는 붙여 다닙니다. 부패가 먼저인지 독재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패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. 성남, 경기도 이런 과정을 보면 성남시 완전 부패 공화국이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예를 들어서 그 수행비서가 앞에 백모 씨가 버스 업체에서 돈 받아서 구속이 됐어요. 처벌받고. 그 이재명 큰형한테 협박하던 백범 씨 네. 말하는 거죠. 그런데 인섭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과거의 예, 측근이었겠죠. 그 사람 사례가 진짜 그랬으면 측근들 다 조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사람이 이 백현동만 개입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빗물 펌프장 업자가 이제 빗물 펌프장 사업을 공사를 따냈는데 거기서 야 공사비 증액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 있을 때 그때까지도 그죠? 로비.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주변을 조심을 시켜서 단속을 해야 될 거잖아요. 예, 예. 근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을 때 정진상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면회를 하고 거기서 로비를 받아요. 그건 그 사건에 등장해서 인정이 되는 사실입니다. 예, 저거 읽었습니다. 네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한 번도 아니고. 그리고 그 내용이 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게 성남도시공사를 그 사업에 원래 들어가기로 한 걸 빼서 성남도시공사 손해를 봤다는 게 배임죄의 또 하나입니다. 그게 백현동 200억 사건. 손해보고 만들었다.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. 그리고 김용 사건 판결을 보면 이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고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와요. 법원이. 예? 단순한 김용이 돈 받은 사건이 아니에요. 김용이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명목으로 해서 돈 받았다는 사건이거든요. 뇌물도 개인적으로 받고. 근데 그런 공사업자들과 공무원들 간에 뿌리 깊은 부패고리. 그 틀이 보세요. 측근들이 다 원래 유동규 씨도 측근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그다음에 저 정진상, 김용, 응? 뭐 이런 사람들 이화영, 그다음에 배모 씨 다 뭐 이런저런 사건에 다 연루가 돼 있어요. 그 틀이 성남 부패 고리 틀이 국가적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.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게 그냥 뭐 차라리 누구한테 돈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국가에 손해는 없잖아요. 일단. 아니 물론 공명선거 공직사에 이게 부패하는 건 있지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. 이제 국가의 인허가 사업, 뭐 국가적 차원의 사업 이런 것들이 망가져 가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하면서 산하기관 운영한 거 봐도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죠. 국가기관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. 성남의 표시도 황당했었는데, 근데 그 이재명은 기재부 예산 기능도 상황대로 가져오겠다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, 그러면 보나마나 그것도 좀 의심스럽죠. 사실. 민원성 정책, 민원성 예산들 막 엄청나게 쏟아부을 가능성이 큰데, 선심성 예산들.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예. 그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김문수 후보가 대단한 거죠. 그 많은 개발 사업, 인허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잡음 없이 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눈에 띄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다 비리와 엮여 있잖아요. 본인이나 뭐 측근이나 뭐 이런 게.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랬죠? 부패즉사, 청렴영생 뭐 그런 걸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25평 집 국민주택에 살고 있고 측근들이랑 뭐 그걸로 세월호 아니 재산을 본인도 그렇지만 아니, 그분 성정상 뭐 그 옛날에 이제 부천에 있을 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. 피곤해해요. 이게 까끔 떤다니까요. 깔끔 그런 떤다. 부분에. 예. 그러니까 되게 그런 스타일들이 힘들잖아요. 우리 총리님도 좀 그러셨잖아요. 이렇게 딱. 그러니까 그게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거죠. 예. 예.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정반대죠. 지금 보면. 그러니까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.
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왜 도대체 모든 일들을 정작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 자기는 몰랐다. 재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모든 게 그렇죠? 저는 아니 나쁜 태도죠. 뭐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테고. 근데 이해는 돼요. 사람이 그러니까 일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 재판 받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이상 형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내란으로 재판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가 나와도 아마 형은 이재명 후보가 더 셀 거예요. 그 유죄 유죄가 나오면. 나오면 내란이 받을 수 있는 게 무기 무기가 또는 됐잖아요. 사형인데 네. 감경이 가능해요. 실패했잖아요, 일단. 예? 실패했고 약간 뭐 국한 문란의 목적이 있었냐 이것도 사실은 다툼은 좀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한번 감경되면 10년 이상형이거든요. 그러니까 무기징역 말고 이제 유기징역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. 제가 볼 때는. 물론 부인하고 계속 가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후보도 지금 그런 사건들 큰 사건들 4개가 다 유죄가 되면 지금 부인하잖아요. 부인하고 가면 형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보다 금액들도 크고 이렇기 훨씬 때문에 크죠. 예. 훨씬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죄보다도 형은 더 클 수 있어요.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많이 나올 테니까. 뭐 자기도 그랬잖아요. 뭐 몇십 년 감옥 갈 수 있다고.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재판을 거죠. 못하게 하건 장기 독재를 하건 그걸 해야만 할 동기는 제가 명백한 아까 거네요. 표현했지 않습니까? 물불 가리지 않을 것이다. 아니 좋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동기가 있다고 쳐요. 이재명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,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재명이 뭐에 꽂혔을까요? 일부는 잘 몰라요. 모른다. 사건 자체의 이해를 잘 못하고 잘 못한다. 일부는 또 자기 신념인지 몰라도 아니라고 하고. 잘 모른다. 근데 지지층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? 네? 지지층도 모르는 건가요? 진짜 잘 모르는 거죠.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다 뭐 400번 압수수색했는데 증거 나온 게 하나도 없다. 맨날 그런 교육하고 이러는데. 그 400번 압수수색의 진실은 뭐죠?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. 이제 압수수색 하나에도 압수수색한 장소가 여러 개면 그걸 다 그쪽에서는 하나로 횟수로 하는 거죠. 하는 거고. 예를 들어서 경기도 복화 때문에 129곳 압수수색하면 그럼 129번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식당들, 상점들 그쵸. 전부 다 그거 하면 그게 다 한 번 한 번이 되는 거죠. 그죠. 129번이나 압수수색했으면 김혜경 씨를 욕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욕해야 되는데 검찰을 욕하고 있잖아요. 참, 그러니까 뭔가 가치관이 완전히 뒤틀렸어요.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, 지금. 근데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중자 때 그렇죠. 특히 이제 대한민국 진보연 했던 양반들, 진보라고 말했던 사람들, 되게 멋있고 훌륭한 척했던 정치인들의 이중자 때 이런 것들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크게 문제되죠.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문제된 것처럼. 야 이거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저를 믿으십시오.